저는 기업의 성장을 기업의 이익 분배인 배당을 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선의 우상향과 면의 확장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주가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견이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 탓에 면의 확장보다는 선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죠. 오늘은 배당 투자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추가로 6년간 배당 중심 투자 성과도 함께 공유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대배당들의 시대, 저는 대배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면에 해당하는 배당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증시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미국 시장은 높은 배당 성향과 주주 환원 철학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국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가는 분들을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투자자의 배당 소득을 나타내는 국제수지 항목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추정치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배당주 ETF의 순자산도 최근 1년 새 27%나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확장의 동기입니다. 8, 90년대처럼 근로소득으로 연 10에서 20%의 예적금 이자를 받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천만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 외의 또 다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원합니다.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도 50만 원, 100만 원 더 벌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죠. 배당소득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지도 않고 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나 각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대배당들의 시대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배당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의 은퇴 현실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최대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은퇴 후에는 근로시절 소득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여전히 연 1에서 2%대, 많으면 3에서 4%대입니다. 개인연금의 상당수는 연금저축보험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만족할 만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자는 퇴직 이후에도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제2의 직업을 찾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는 결국 대기업의 레버리지가 되어 또다시 고된 노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높은 폐업률이 이를 증명하죠. 성공 확률은 낮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노동을 연장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은 체력과 연령의 제약을 받습니다. 몸은 빠르게 감가상각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자산이 일하게 만드는 소득, 즉 노동의 대체제입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지 않는 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일해야만 하는 사회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30, 40대는 미국 주식과 배당소득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 현재의 50, 60대는 배당, 커버드콜 분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고민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을 땐 성장주, 나이 들어선 배당주,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20, 30대의 배당소득도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는 일정 수준에서 멈추죠. 여기서 생긴 잉여자금이 바로 자산으로 전환될 기회입니다. 저 역시 한 달 세후 약 1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며 의미 없는 소비 대신 유튜브, 지필, 재투자와 같은 더 큰 기회를 만드는데 배당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자신의 소득 구조를 가장 간단하게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나 사업소득 세율이 15%를 넘는다면 세무적인 메리트도 분명합니다. 개인이 낮은 세율의 부캐 사업장을 하나 더 갖는 셈이죠. 이 두 소득원이 함께 작동할 때 의사결정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의 배당 투자를 은퇴 준비가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첫 단계로 봅니다. 노동만으로 버는 삶에서 벗어나 시간과 자본이 함께 일하는 구조로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소득 확장입니다. 배당은 생애 전체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늘려줍니다.
그것도 배당의 성장을 통해 우상향하면서 말이죠. 저는 배당 중심으로 투자하지만 성장성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지수 ETF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저보다 훨씬 유명한 배당 투자자들 역시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해마다 어떤 배당 중심 투자를 했을까요? 저는 2009년에 처음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남들과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원유 선물 투자를 잘못하면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배당 중심 투자의 철학이 생긴 시기가 2021년쯤입니다. 철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그때 고든 성장 모형, 배당 성장 모형 같은 공부를 하면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고 절세 계좌에서 S&P 나스닥 적립식으로 모으고 그렇게 투자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바꾸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시세 변동이 큰 원유 선물, 원유 ETN 이런 게 아닌 본질로 돌아가서 엔데믹이 오고 유가가 회복했을 때 어떤 기업이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결론은 이 기업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모았고요. 여전히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엑슨모빌을 모아갈 때 주변에서는 전기차 시대에 무슨 굴뚝산업이냐, 다우지수에서 빠진 회사를 모으는 건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저의 캐시카우가 되어 달러 자판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엑슨모빌의 투자 배당률은 11% 정도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25년 11월 현재 3.6%입니다. 주가는 제 평단가에서 3배가 조금 넘게 되었네요. 2022년은 저에게 조금 이상한 해였습니다. 당시 S&P가 18%, 나스닥이 33%로 큰 폭으로 하락하던 시기였는데요. 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22년은 왜 잃지 않았냐, 숏을 치셨냐 이렇게 가끔 여쭤봐 주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년까지 모아왔던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 개별주는 브로드컴이 가장 크지만 당시에는 엑슨모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딱히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비중이 제일 커서 의도치 않은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22년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잃지 않은 해가 되었네요. 그 밖에도 제 소득에서 금융자산 투입도 많아졌고 채권 비중을 줄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한 해였습니다. 2023년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경기 침체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반등했던 한 해였습니다. 22년과 똑같이 지출을 줄이고 많은 주식을 모아갔었습니다. 23년은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겪었는데요. 투자에서만큼은 꾸준히 우상향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30% 평가 수익률을 내며 시장보다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S&P 500이 24%, 나스닥 100이 25% 성장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인데요. 가장 기여도가 높은 종목은 역시 브로드컴입니다. 24년에만 109% 상승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꾸준히 우상향했던 최고의 한 해였네요. 2025년도 AI를 중심으로 기술주 주도의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AI 시대를 예측하고 모은 브로드컴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어 기대보다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재, 에너지, 리츠, 헬스케어, 금융 섹터의 소외로 전체 계좌는 시장 수익률보다 하회하는 중입니다. S&P가 17%, 나스닥이 23% 올랐고 코스피는 무려 55%나 올랐는데요. 25년 11월 7일 현재 제 수익률은 1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장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과 배당 중심 투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족할 만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배당은 연말 기준 연 1,500만원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5년 아니면 최근 에브리띵 랠리 시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저는 뚜렷한 성과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여전히 그랬듯 주식을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꾸준한 배당 중심 투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